1번요. 1월 25일 미지급 세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국민카드로 납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대행 수수료가 있네요. 납부세액의 0.8%라고 되어 있고, 이 납부세의 0.8%는 세금과 공과, 판관비에 있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할 때 요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있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납부해야 될 그러니까 세금인데 납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월 25일. 그 미지급 세금으로 계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계정이 어디에 들어가질까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미지급 세금이니까 부채에 들어가죠. 내가 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내야 되는 부채가 대변에 있던 애를 이제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으로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금액 그대로 850만원 적어주고요. 국민카드로 내었다라고 돼 있죠. 국민카드. 카드 대금 같은 경우는 뭐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미지급금입니다. 카드. 재고자산이 아니죠. 재고자산에 대한 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아닌 대금을 카드로 했다. 그러면 얘는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카드 대금이라 해도. 그래서 카드 회사인 국민카드 걸어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 때 말씀드렸지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이 나오면 시험 때는 미지급 비용도 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요거를 미지급 비용으로 하신 분은 X 하실 필요는 없고 답으로 인정되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 합계금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험이다 그러면 바쁘잖아요. 그죠? 일단 0.8%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얼마예요? 850이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예요? 0. 잘 보시면 0.8%죠. 0.8 뭐까지 넣어야 돼요? 프로까지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68,000원 나왔어요. 요거는 뭐로 처리하래요? 문제에서? 네.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처리하라 돼 있고 68,000원 나왔죠. 그죠? 요렇게 되면 시험 때는 요 합계금액 몰라도 요거를 그죠? 바로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합계가 나오니까 시간 없을 때는 비워두시고 여기만 먼저 분계를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미지급금 대신에 미지급 비용으로 똑같이 국민카드 요렇게 해주셔도 답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음 문제 볼게요. 1월 31일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금을 하나은행에 할인하고 할인 수수료 85,000원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고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일 때 요 할인 수수료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기억하셔요? 네. 매각일 때는 자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매각일 때 할인 수수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그죠? 얼마요? 85,000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데 요 제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약속금입니다. 그러면 얘 계정 과목이 뭐로 분류가 돼요? 제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약속금, 제품 판매하고 약속금을 받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 계정 과목은 어음이 되죠. 기억하셔야 돼요. 제품을 판매하고 약속금을 받았다라고도 분계 문제 자주 나옵니다. 계정 과목은 받을 어음이 되고 거래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자, 여기 발행인 요거 보이세요? 그죠? 요 효문상 요거 보시면 이거는
우리라고 자 우리예요. 자 요거 발행이 무인상사 요걸 보셔야 됩니다. 누가 발행했느냐. 자, 이 사람이 발행해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거래처는 무인상사 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죠. 그리고 받을 금액 여기 나오죠. 요 금액 네. 여기 나오죠. 요 금액 그죠? 요거 적어 주시면 돼요. 얼마예요? 네, 요렇게 적어 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시험 때는 요렇게만 하면 알아서 계산되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예를 들면 991만 네, 5천원 요렇게 나와주실 거예요. 네. 자, 2월 4일. 자, 액면가액 1,000만원 5년 만기. 네. 액면가액 1,000만원 5년 만기 사채를 980만원에 할인 발행하여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어떤 게 입금된 거예요? 둘 중에. 그쵸? 발행한 걸로 입금이 됐죠. 요렇게 입금이 되었어요. 그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980 들어왔어요. 그죠? 뭐를 발행했어요? 대변의 부채인 사채 나중에 갚아야 되죠. 사채는 사채와 자본금은 무조건 뭐로 적는다 했어요? 아이고 여기로 가야 되죠. 네, 액면금액으로 적는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조금 수월해져요. 그죠? 대변에 얼마예요? 1,000만원. 네, 네, 요렇게 적어지죠. 그죠? 그리고 할인한 거, 네,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돼요? 사채를 할인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얼마예요? 20만원.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주 해봤으니까 조금 처리할 만 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그죠? 조금 자주 나온 거기도 하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시고요. 다음 네, 4월 6일 거 보겠습니다. 6월 17일 생산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간형 수중을 수령했고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이고 여기 보시면 청소용품이고 소모품인데 네, 비용으로 하래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뭐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소모품 비죠. 소모품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그죠?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소모품인데 비용이다 그러면 빗자만 하나 넣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판매비로 가야 돼요? 제조로 가야 돼요? 그쵸? 여기 생산부 보이시죠? 그래서 뭐로 들어가요? 제조로 들어가요. 얼마예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영수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증빙서류 잘 보고 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얼마라고 돼 있어요? 2만원 되어 있죠. 그죠? 뭐로 나갔어요? 현금 얼마요? 2만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영수증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는데 보고 금액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5번 볼게요. 9월 13일 매입처인 주식회사 네, 제주 상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했네요. 그죠?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고요. 이자 20만원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55,000원이고요. 당사는 이자 원천 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래 금액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요 차입 금액, 얘는 거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얘는 거래에 안 들어가요. 잘 읽어보면 뭐에 대한 것만, 이자 지급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또 낚이시면 안 돼요. 자, 이자를 우리가 줬어요, 받았어요? 차입이라는 말 보이시죠? 차입을 했다는 건 돈을 우리가 빌렸다라는 얘기고, 빌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자를 상대편한테 준 겁니다. 그죠? 준 거는 이자 비용. 그죠? 은행에 적금 넣어놨더니 이자가 들어왔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자 수익.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로 들어가요?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고,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대변에 원천징수 세액이 있습니다. 이자 떼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자에서 원천징수 뗀 것도 누구한테 내야 돼요? 세무서에 내야 되죠. 나라에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정 과목은 예수금입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걸 내가 일시로 가지고 있는 건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가 되고요. 5만 5천 원 됩니다. 나머지는 뭐로 냈어요? 보통 예금으로 냈죠. 이것도 금액을 계산은 시험 때는 안 하셔도 돼요. 그죠? 14만 5천 원 이렇게 처리됩니다.